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또 블루베리, 그리고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를 챙겨 먹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분들이 따로 챙겨서 먹지만 정작 같이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챙겨서 드시고 있는 올리브 오일, 블루베리, 유산균, 또 이 세 가지를 같이 먹으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왜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생길까요? 올리브 오일,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 그리고 요거트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각각의 역할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나타난 변화를 세 편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서 인슐린 수용체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과도한 인슐린 분비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공복 혈당이 안정화되었고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HOMA-IR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졌습니다. 즉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면서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다음은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입니다. 과일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간과 근육의 에너지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이 쌓이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돕습니다. 실제 인체 연구에서도 간의 지방 축적이 감소하고 또 간 기능을 나타내는 AST와 ALT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올리브 오일이 혈당의 흐름을 안정화시켜주면서 블루베리는 그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에너지로 소비되게 대사 흐름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 환경에서 요거트는 과일 속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물질이 간과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서 지금은 지방을 태워라 하고 하는 대사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또한 요거트는 GLP-1 호르몬을 자극해서 식욕을 안정화시키고 장벽을 강화해서 염증성 독소의 유입을 막아줍니다. 즉 유산균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앞선 이 대사 반응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핵심 조정자인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섭취한 결과 공복 혈당이 안정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 오일, 블루베리, 요거트는 어떤 순서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올리브 오일과 블루베리와 같은 이 과일은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주고 또 포도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해줍니다. 또 블루베리와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의 속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 담즙 분비가 증가하여서 지용성 항산화 물질의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거나 식사 후에 디저트로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다음은 요거트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제형에 따라서 섭취 타이밍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장용 코팅 캡슐형 유산균은 위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식전이든 식후든 언제 먹어도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요거트나 발효식품 형태의 유산균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식사 후에 요거트와 같은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공복 상태에서 먹을 때보다 생존율을 5배에서 10배 정도 이상 높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요거트 안의 단백질과 지방, 유당과 같은 성분이 유산균을 둘러싸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종의 이 완충 매트릭스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요거트와 같은 발효 유산균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섭취했을 때 가장 생존율이 높고 장용 코팅 캡슐형 유산균은 시점에 크게 상관없이 섭취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여러 실험 결과에 의해서 일관되게 확인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논문을 보고서 제가 그동안 이제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유산균은 pH가 조금 더 우리 강산이 분비되기 전 식전에 드시는 게 좋겠다. 이 논문을 보고서는 일단 요거트 형태의 유산균을 드실 때는 식후에 드셔도 완충 효과와 이런 효과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 올리브오일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을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섭취하면 혈당 안정과 항산화 물질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섭취했을 때 위산이 완충된 상태에서 유산균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장용 코팅 캡슐형 유산균은 보호 코팅 덕분에 시간과 순서에 크게 구애 없이 섭취 가능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섭취한 결과 공복 혈당이 안정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간의 지방이 줄고 AST, ALT 수치가 정상화되었으며 체중과 허리 둘레가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염증 수치인 CRP와 인터루킨 6는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도 증가하게 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다이어트의 효과가 아니라 세포, 또 장, 간이 동시에 반응하면서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이 재조정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올리브 오일 샐러드와 그릭 요거트가 포함된 블루베리를 함께 드신다면 동시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따로 드신다면 올리브 오일을 먼저, 블루베리를 식사 중, 직후, 그 다음에 요거트를 드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한 끼를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간을 줄이면서 전신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